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이태원 참사로 우리 사회가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 생존자,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분들은 자신을 자책하며 더 심하게 앓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도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통해 참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때도 트라우마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그 첫걸음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그 현장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도, 그리고 남은 가족도 겪어야 할 고통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현장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함께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대체로 괜히 멍해지고 자꾸 상상돼 힘들다거나 현장 모습이 떠올라 잠을 잘 수 없다며 괴로움을 호소한다는데요. 모두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입니다. 네.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죠. 우선 생존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증상은 참사 당시의 끔찍한 기억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재경험인데요. 이 때문에 불안과 공포, 공황이 찾아올 수 있고요. 유가족들 역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죄책감까지 복합적인 감정이 찾아와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베테랑 의료진이나 경찰분들 역시도 이번 일을 두고 자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온라인상에서는 이태원 참사 이후 있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브리핑 장면도 주목받았는데요. 당시 최 서장은 사상자 집계와 현장 수습 상황 등을 발표하던 중이었는데 침착한 목소리와 달리 손이 크게 떨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재난 현장을 겪은 베테랑에게도 그만큼 힘들었던 건데요. 한 경찰관은 한 분이라도 더 살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자책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의료진과 경찰, 취재진에게서도 말리지 못했다, 구하지 못했다 같은 자기 비난과 죄책감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희생자의 지인이나 혹은 사고 영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한 분들도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합니다. 워낙 끔찍한 참사였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심리학적으로 당연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참사의 경우 사고 발생 전후로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적나라한 상황이 퍼져나가는데요. 네. 또 TV를 켜거나 스마트폰 속 SNS 창을 열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영상들이 넘쳐나죠. 원하지 않아도 계속 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극이 계속되면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거나 두근거림, 우울,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매체를 접하기가 워낙 쉬운데 그 다양한 매체에서 이런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보지 않는 게 좋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사고 당시의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을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반복해서 보는 행동도 스스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피해자와 유가족의 마음 오롯이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요. 말 그대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변의 어떤 고통을 같이 공유하고자 어떤 위로나 조언을 하려고 하는데 섣부른 조언이나 위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요. 반대로 성급하게 좋아질 거라고, 잊어버리라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시간이 약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좀 더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이런 증상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시간이 지나면 보통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심해질 수도 있는데요. 네. 우선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선 사고 관련 뉴스를 자제하고요.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꼽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입니다. 본인이 느끼는 고통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술, 담배에 의지하는 건 금물이고 혼자 지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련 있는 분들은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네.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국가트라우마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77-0199로 전화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상담 이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 현장으로 연결도 해드리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꼭 전화를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77-0199 상담해 준다고 하니까 힘드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극복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와중에 이 상황을 악용을 해서 무분별하게 영상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거짓을 유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와중에도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유언미어를 퍼뜨리거나 피해자를 다시 한번 울리는 2차 가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처치받는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한 영상이 여과 없이 올라오는가 하면 피해자 신상 정보를 파헤치는 글도 곳곳에 올라오고 있죠. 정부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참사 당시의 자극적인 현장을 그대로 노출한 영상과 사진에 대해 삭제와 차단 조처를 했고요. 경찰도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공감 능력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컷 이슈 짚어보죠. 오늘 한 컷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압사 사고는 축제뿐 아니라 붐비는 지하철 등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참사가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압사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람이 몰렸을 때 압사 사고를 막으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일단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질서를 지킬 시스템을 만들고 각자가 시스템에 협조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미 인파에 휩쓸려 이동 중인 상황에 질서가 무너졌다면 우선 양팔을 갈비뼈와 가슴 앞에 둬야 합니다. 숨 쉴 공간을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아예 가방을 앞으로 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당장 밀리기 시작하면 두 다리로 버티기조차 힘든 가방을 빼서 앞으로 뭐 한다거나 손을 막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리를 살짝 앞뒤로 벌리고 서 있어야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더 잡기가 쉽다고 합니다. 네. 만약 넘어졌다면 옆으로 눕고 두 팔로 심장과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이럴 때도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서 숨쉴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경동맥 등 핏줄이 늘리면 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목 부분이 눌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약자의 경우 주변에 기둥과 같은 구조물을 잡고 버티면 그나마 힘을 덜 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참사가 우리 사회 모두의 불행이란 점을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하고 서로 위로하며 일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또한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